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 5강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5강 순서는 매우 관심 있는 분야인 음주운전 구제입니다. 음주운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핫한 분야죠. 그래서 일단 행정사를 하면서 음주운전 구제, 즉 음주운전 단속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처벌은 두 가지가 나갑니다. 이 처벌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음주운전이 되잖아요. 예, 음주운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처벌은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사처벌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행정처분.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예를 들어서 취소, 정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음주 수치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0.03부터 0.08 미만, 0.03에서 0.08 미만은 100일 이하의 정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8 이상, 그렇죠? 0.8 이상은 무조건 취소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은 이제 벌금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벌금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세죠. 예, 물론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시는데, 음주 측정 불응은 어떻게 돼? 그건 처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음주 측정 불응은 0.2 이상, 무조건 0.2 이상 술을 먹은 걸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물론 벌금은 뭐 2천만 원 이하까지도 되죠. 그래서 최상한선이 벌금이 한 2천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 어떤 분은 이 처벌도 받고 이 처벌도 받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 법의 근원이 다르죠. 처벌의 근원이, 형사처벌은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그렇죠,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하느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벌은 처벌인데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여기서 이의신청이라는 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사분들이 들어오면 음주 단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보통 이거를 설명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행정심판을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거보다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당해 경찰서에다 하면 돼요. 당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속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한 컵 마시고 불면 안 되느냐, 음주 측정 이거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물도 한 컵 안 갖다 주고 그냥 바로 부르라고 했다. 이런 것은 부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음주 단속이 됐다, 이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 위법 부당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물을 한 컵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0.01 콤마가 내려갑니다. 저도 뭐 경찰관 시절에 음주 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물을 한 컵 마신 거하고 입을 헹구고 음주 측정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0.01 콤마가 내려가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0.03 나오실 분이 물을 한 컵 마시고
입안을 헹구고 단속이 들어가면 0.02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0.02와 0.03은 0.01 콤마 차이지만 단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0.02는 훈방입니다. 처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0.01 콤마라도 이거는 지옥과 천당의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신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누락시켰다. 경찰관이.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사가 주로 작성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행정심판이죠. 요거는 이제 위원회가 따로 있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청, 그러니까 지방청이면 시도경찰청 행정심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심판 소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물론 비상설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행정심판을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음주 단속이 이제 위법이 만약에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죠.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정상을 참작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대다수죠. 여기서 다투는 게. 그러면 이제 바로 음주운전, 예를 들어서 몇 킬로, 500m만 운전했다. 짧게 운전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성진을 했는데 기뻐서 술을 한잔했다. 친구가 결혼했는데 참석해서 한잔 안 할 수가 없었다. 등등 많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하도 안 와가지고 제 차를 못 찾는 줄 알고 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좀 갖다 주려고 약간 몇 미터 운전했는데 그 과정에 단속이 됐다.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충분히 작성을 해서 바로 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정상 참작을 좀 해달라. 물론 요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가가 굉장히 그 경각심을 크게 갖기 때문에 잘 안 해주지만 그래도 사람의 일이라서 그 당시에 어떤 억울한 과정, 그렇죠.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주장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법원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지금 행정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물론 변호사가 담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사는 행정심판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 의뢰자의 억울한 상황, 이런 것을 바로 발췌해서 강력하게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내공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행정심판을 바로 거쳐야 됩니다. 행정심판을, 요걸 전치주의라 그러는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소송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서 5강 순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강 시간에는 또 다른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5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